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린 대법원장 공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어제로 만료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았지만 신문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인데요.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내부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제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때에 따라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또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도 차차 시작돼야 하는데 이 역시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늦어져서 대법관 2명까지 추가 공석 사태가 빚어진다면 상고심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내에서는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 후보자를 서둘러서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는 없다면서 우선 국회의 논의 과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저위험 권총 성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이 지급된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취재한 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성능 미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저위험 권총 100정을 구매해서 이 중 일부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경찰이 설정한 15개 목표 항목 중 4개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낙하 충격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총이 잘못 발사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일선 경찰들은 사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저위험 권총의 탄환은 플라스틱 재질인데 총알 깨짐 현상이 발생하거나 총기 염수 테스트 결과 일부 부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총기 전문가는 저위험 권총이 현재 보급돼 있는 일반 권총들에 비해서 2배가량 가격이 비싼데 품질이 이 정도라면 보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은 제조사와 보안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또 이후에 납품 검사를 진행하고 보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MZ세대의 명절 계획과 또 인식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번 추석은 임시 공휴일의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 황금 연휴로 불립니다. 오늘부터 해서 월, 화, 수 혹은 개천절 이후 수, 목, 금 이렇게 사흘씩 휴가를 낸다면 최대 12일까지 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가기 어려운 유럽 여행 등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자가 16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2.7배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한편 여행을 떠나는 이들과는 정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물가로 힘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로든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MZ세대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MZ세대들은 명절 귀성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신해서 개인 재충전 시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고요. 코로나 때 6번의 명절을 거리 두기로 지내면서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가족들은 가능할 때 찾아뵈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주말 동안 아시안게임의 뜨거운 열기에 좀 빠져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금메달 5개를 따내면서 종합 2위에 올라 있죠. 앞으로도 여러 종목에서 멋진 국가대표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데 경향신문에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e스포츠 경기장은 마치 UFO의 모습처럼 원형으로 무대가 꾸며져 있고요. 이를 둘러싸고 관객이 들어서게 됩니다. 약 4,500석 규모라고 하는데 예선전에도 이미 관중석은 가득 찼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입장권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기가 정말 많아서 유일하게 추첨 방식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는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 22일 중국에 입국할 때부터 정말 많은 팬들이 몰리면서 취재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이상혁 선수에 대해서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던이다, 항저우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러한 기대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혁 선수가 출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는 오늘 오전 10시 홍콩을 상대로 첫 예선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자, 오늘도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종목의 선수들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9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